안녕하세요. 오늘 25년 1월 11일 아침금수학원 194일차입니다. 오늘은 처가택 식구들과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처가택 식구들과 매년 연례 행사처럼 참가한 축제이자 신년 여행인데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다녀와서 매우 기쁘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내가 장거리 운전을 불편해서 운전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까 삭신이 쑤시는 경험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네요. 오늘은 여행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긍정하고 내쳐볼까 합니다. 여행하면 엄청 설레고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한 게 여행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제 삶에서 여행은 크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 갔다가 좀 안 좋았던 추억이 많아서 신나진 않은데 또 막상 여행을 가면 또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행 기억을 소환해서 제 여행이 어땠는지 좀 영상으로도 남겨보고, 이 영상들 토대로 제가 올해는 가족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벤트성 모임을 갖고 3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려고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기억에 남는 여행은 좀 광의적으로 포함하면 소풍까지라고 여행을 본다면, 저희 외할머니가 살았던 동네에서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 이야기인데 1학년 소풍을 갔는데 이렇게 도로변이 있고, 그 도로변 돌담길을 저희 반 학생들이 2줄로 걸어갔었는데, 제가 그때 사고를 당했었는데 제 기억엔 까불대다가 다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밀었던 찰나에 자동차가 지나갔고 아주 운 좋게 백밀러에 제 관자놀이가 스치면서 기절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8살짜리였어가지고 아주 답답해 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 병원 전체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남는 여행은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종합복지관 건물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 종합복지관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대전 엑스포 꿈돌이에 있었던 그 소풍을 갔었는데요. 승합차를 타고 대전에 도착했는데 김밥 같은 걸 다 싸왔던 가방을 들고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버려서 입구까지 갔다가 가방을 놓고 왔다 그러고 다시 같이 가방을 놓고 온 친구가 돌아왔다가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엑스포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만 잃어버릴까봐 배회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점프해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때 중학교 때는 CA라는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CA 클럽 같은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 아마 창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들었던 동아리반에서 롯데월드에 놀러 갔었는데, 이때도 또 일행과 잃어버려서 저 같이 갔던 친구 둘만 남아서 그 친구와 일행을 찾겠다고 롯데월드 실내 열기구를 타서 내려다본 기억도 있고, 그 열기구에서 초등학생이랑 외국인이 탔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고, 찾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처럼 일행을 잃어버린 한 학년 윗선배들 2명이 만나서 넷이서 그냥 신나게 놀았는데요. 신밧드의 모험을 탔었는데, 신밧드의 모험을 이렇게 그냥 도록도록 이렇게 레일 위로 이제 타고 그냥 관람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톱니바퀴가 헛물렸는지 올라가지 않고 자꾸 덜컥덜컥거리면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 아이가 탄 배가 와서 그 가족과 저희가 너무 모두 놀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넷이 배 후미로 가서 일어서서 넷이 동시에 점프를 뛰어서
배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들렸다가 쿵 떨어지면서 레일이 물려서 사고가 안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을 또 이제 점프를 해서 군대 전역 후에 어머니랑 부산에 놀러가서 부산 백스토에 갔었던 기억도 있고요. 어머니랑 임진강에 갔었던 기억도 있고, 백령도를 배 타고 놀러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어서 어머니랑 여행을 좀 자주 다녔었는데요. 20대 중반에도 어머니가 중국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커플티도 맞춰 입고 놀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같은 곳에 진입했는데 중국이 진짜 땅덩이가 높다고 느꼈던 게 지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 허벌판이어가지고 중국이 땅덩이가 높다는 것도 느꼈었고, 상해로 구경을 갔었는데 거기 맥도날드로 갔다가 영어를 썼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서 손가락으로 메뉴를 주문했던 기억도 있고, 그 맥도날드 가는 길에 8차선이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그 모노레일, 기차, 버스, 택시, 자동차,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니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서 음식들이 식당에 정해져 있었는데 음식이 너무 느끼했고, 한식당에 데려갔었는데 밥도 날리고 느끼해서 한국으로 복귀해서 어머니한테 김치찌개 해달라고 해서 요 냄비가 이렇게 둥그란 냄비였는데 이 한 그릇에 다 냄비를 째로 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29살 서른이 되기 전에는 지인이 동해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같이 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30살 넘어가면 절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 3달 동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라다니면서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탈린, 마지막 핀란드까지 경유해서 활동을 하고 왔는데, 동유럽을 다닌 요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견문이 좀 넓어졌었고, 또 이제 같이 갔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생 단 같은 걸 모집해서 한 2명 정도 같이 갔었는데, 이미 그 학생들이 카우치를 다 해놔서 갈 때마다 숙소가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하룻밤만 묵었지만 엄청 부자처럼 사는 친구 집에 잔 적도 있고, 루마니아에서는 제가 알아봤지만 이제 교회 사모님이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한국 음식도 제공받았었고, 라트비아였나? 거기서는 이제 개조련사 하시는 분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 마침 그때 가을이어가지고 개털갈이 시즌이라서 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면 침낭이라는데 개털이 수북히 쌓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건 그때 간 게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해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태국 방콕을 갔었고요. 그때 이제 풀빌라, 수영장 딸린 풀빌라가 너무 좋았었고, 혼자 여행을 다녔던 거는 결혼 후에 이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잠깐 했었는데, 기사를 봤는데 동해에서만 터진다고 하길래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냥 허락받고 혼자 동해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혼자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랬었는데, 혼자 다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다가 그때 이제 혼자 먹는 게 그렇게 별게 아닌 거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혼자 밥도 먹고 이런 거에 좀 괜찮았습니다. 이후로는 저희는 이제 허니문 베이비여서 애들과 함께 결혼하자마자 살았기 때문에 과학관, 동물원, 공원 이렇게 애들 위주로 여행을 다닌 거 말고는 이제 거의 기억이 없어요. 국내 여행을 다니긴 했었는데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고, 다닌 거라고는 출장 다니면서 좀 지방 다녔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한번 림프종으로 아팠을 때 좀 아프고 나서 여름쯤이었을 때 그때 직장 안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갔었었죠. 그때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좀 항암 치료 기간도 남고 해서 그 중간에 일주일
정도 이제 가족 여행을 가서 제주도 재밌게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최근에 갔다가 낙상사를 크게 당해서 영상에 몇 번 남겼지만, 영상에 병원 기록도 많이 있지만 이 손이랑 크게 다쳐가지고 제주도 출장 갔다 다친 기억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이 재밌기도 한데, 처음부터 말했듯이 어디 소풍 가다가 관자놀이 치여서 기절하고, 마지막은 또 낙상사에서 엄청 다치고, 사고로 시작해서 사고로 끝나는 게 여행이어서 여행에 대한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행을 보내준다면 설레고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가족과 분기마다 여행을 다녀볼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의 여행에 대한 기억들을 영상으로 좀 남겨서 향후에 또 보았을 때 새로운 감회로 저를 돌아볼 수 있게끔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2025년 한 해는 여행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추억들을 쌓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해외여행, 국내여행 몇 개만 얘기했지만 근교로 가도 사실 여행이긴 하니까 저도 이렇게 근교로 좀 자주 다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여행 경험들을 좀 쌓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추억을 쌓고 싶긴 하고요. 대신 최근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중국에서 HMPV인가? VP인가? 이 또 신종 바이러스가 대두됐다고 해서 마스크나 이런 거 꼭 잘 착용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여행을 다니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행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 확언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40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자! 1. 나는 역량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3.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4. 그러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람과 눈이 따라온다. 5. 나는 긍정학원, 독서, 글쓰기 통해 5년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6. 나는 HR로서 르락스 방향 교수로서 내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7. 나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 심사를 진짜로 통과했다. 8. 나는 2026년 10월 1일 교담자다. 9. 나는 2028년 3월 1일 좋은 아파트에 산다. 10. 나는 2034년 7월 24일 10년 내 생일에 내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난 아침에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듣는 귀, 즉 경청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남을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크로상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난 나를 신뢰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남의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을 구제하고 돕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짱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긍정하고 내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올해 근교로 많은 여행들을 떠나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내 인생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